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자로 추진 중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 협상 지연, 컨소시엄 출자자 이탈 등으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사업 전환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손성기 기자입니다. 서부선은 은평 세전역에서 출발해 서대문구, 여의도 등을 지나 관악구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서울 서부권역의 만성적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철도망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서부선은 2021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지난해 12월 민투심까지 통과하며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해 사업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공사비 급등 및 PF 시장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일부 컨소시엄 출자자들의 이탈로 올해 말까지 협약 체결이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재정사업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제3차 서울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당 노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서류선을 표류하고 시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자로 도저히 안 되면 재정으로라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 철도망에 3기 철도망에 넣어야만이 그거 의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타도 할 수 있고. 서울시는 사업자와의 실시 협약안은 상호 간의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다만 투자자 이탈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지연되면서 실시 협약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이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만큼 기재부의 사업비 변경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무산을 전제로 한 대안 검토는 아직 이른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기한이 도래되기 전까지 지금 미리 예단해가지고서 뭐를 판단하는 거는 그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 이외에 뭐 수요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요청하고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선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시한은 다음 달 27일. 서울시는 협상 시한을 넘길 경우 민투법 기본계획에 따라 제3자 제한 공고 절차에 들어가거나 위례 신사선 사례처럼 민자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와의 우선 협상 시한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부선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집안 침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효성이 지적됐던 현행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국토교통부에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또 집안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했으며 안전지도를 바탕으로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지하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에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 장비와 기술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도록 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가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자 안전이 확인돼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대각선 횡단보도 217곳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설치 이후가 이전보다 18.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건수도 34건에서 17건으로 줄어 50%의 사고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차대 사람 교통사고 중 우회전 중 보행교통사고와 좌회전 중 보행교통사고가 35.3%, 44.8%로 각각 감소해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정원을 초과한 아이들을 맡아 경무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교사단체와 유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위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았고 숨지기 전 동료와 가족들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교육청의 감사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조사단도 그렇고 정말 많은 시간과 물리적 시간과 이런 거를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결국에 뭔가 다시 제자리인 것 같은 답답함이 좀 있네요. 앞서 인천시 교육청은 진상조사단이 내놓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거절로 인해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 면담조사 내용,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등을 거치는 등 감사 결과 처리를 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개인 처분 5건, 기관 처분 2건 처분을 결정한 후 10월 1일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징계는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계자 5명과 기관 2곳에 내려졌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당초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요청하고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파면을, 담당 과장과 장학관에 대해서는 각각 해임 이상 징계를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요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에 인천특수교육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인천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수교사 사망기일인 10월 24일에 맞춰 1,024명의 공동형사 고발인을 모집해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처음에는 24명, 그러니까 1,024명까지만 받고 마감을 할까 이제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제 넘겨서라도 어쨌든 받자 그렇게 돼서 고발장에 명시돼 있고 이제 제목도 명시돼 있고, 네네. 이들은 이번 형사 고발 외에도 차주 월요일부터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인천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체납자는 528명으로 개인 434명과 법인 94곳이 모두 252억 원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2명과 법인 17곳이었는데요. 모두 5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체납법인 중 최고 체납자는 계양구의 한 건설법인으로 주민세 법인분 총 17억 7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계양구에 사는 위모 씨로 주민세 8억 5,8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워크숍과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국토부는 20일부터 서울, 대구, 대전에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열고 다음 달 2일부터는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정비사업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초기 사업비 융자제도 개선안도 안내하는데요. 융자 한도 상향과 이자율 인하 등 지원책도 포함됩니다. 정책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충청, 전라, 경상권에서 총 6차례 진행되며 사전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발사 예정이었던 경기 기후위성 1호기의 발사가 21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경기 기후위성 1호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20일 오전 3시 18분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스페이스X 현지 사정으로 21일 오전 3시 18분으로 발사 일정이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포천에는 20년 넘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봐온 작은 복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료 급식과 연탄 나눔, 푸드뱅크 사업까지 소외된 이웃 곁을 지켜온 포천 나눔의 집인데요. 특히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주민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다문화 사회 속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재를 펼치고 한글 문장을 따라 읽습니다. 포천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 한글 교실입니다. 낯선 언어 속에 고립됐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과 의료 상담도 받습니다. 김밥, 재료, 예요. 센터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 문제나 산재 피해 상담, 노동권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 2세들에게는 소중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미등록으로 자랐어가지고 나눔의 집에서 이제 온갖 지원들을 많이 해주었고 병원비나 이런 수술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고 나중에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나눔의 집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쪽이 단속되어서 이제 나가면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크죠. 정부에서 전혀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거든요. 포천 나눔의 집은 이주민 지원을 넘어 지역 복지의 마지막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식료품을 나누고 겨울이면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함께 사는 마을의 온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나눔의 집을 위한 나눔의 집이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보자 해서 봉사자 조직하고 후원자 조직하면서 지금은 한 10개 센터에 60여 명의 실무자와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에겐 든든한 울타리가, 어려운 이웃에겐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온 포천 나눔의 집. 작은 공간이지만 20년 넘게 지역의 온기를 지켜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인천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지난달 31일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4만 6,885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와 환전, 제한업종 사용과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와 기타 지자체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맹점 등입니다. 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일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주요 유형과 단속 절차, 후속 조치에 대한 교육을 벌여 단속 역량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계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재정적 처분을 받게 되며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2027년 국비 지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조기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인천시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과격사업 6개와 군구 특화사업 3개, 군구 확산사업 3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사업에는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과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인천형 장애인 복지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경로당 보급 확산, 스마트 해양 빌리지와 통합체계 관리 스마트 협력 빌리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